오늘 제가 오랫동안 찍으려고 중학교 학교 공부법을 제가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전 일단 3년 내내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도 풀어보고 한끝 이런 것도 풀어봤는데 일단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2개로만 딱 하셔도 충분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학원을 다녔어서 국어 학원에서 따로 뽑아주신 학습지나 이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 그건 지금 일단 없는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이쪽 부분에서 시험에 되게 많이 이용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진짜 꼼꼼하게, 생각보다 진짜 꼼꼼하게 이런 걸 보셔야지 시험 기간에서도 시험 때 이게 조금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안 헷갈리고 풀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좀 많이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물 박스 안에 있는 거. 아니 이런 것도 좀 많이 유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분석해가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까마귀라는 시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시의 배경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유의하셔서 보고, 저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문법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무조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자습서를 평가 문제집은 한 2주부터 들어갔었고 자습서를 한 달 전부터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일단 이런 거 다 읽으신 다음에 꼼꼼하게 읽으시고 밑줄 치고 필기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다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한번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밑에 문제 푼 다음에 2주 동안, 그래서 그 남은 2주 동안 진도 계속 나가요. 시험 범위까지 진도 계속 나가면서 틈 날 때마다 자습서 무조건 계속 반복하셔서 읽어주시고 계속 읽어주신 다음에 정말 이해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주째 들어가고 나서 평가 문제집을 저는 풀었어요. 평가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여기서 꼼꼼하게 보시고, 평가 문제집은 이미 자습서로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외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대충 읽었긴 했는데 진짜 최대한 빨리 풀어야 합니다. 왜냐면 자습서로 이미 내용을 다 익혔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푸는 거 정도는 시간 얼마 안 걸리실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집이나 이런 거, 학습지 이런 거 분명히 나눠주실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꼼꼼하게 보시고 왜 틀렸는지, 이게 문장이 좀 변형돼서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다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고,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험 전날에 아무래도 국어만 보지 않고 보통 3과목을 하루에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 전날에 저 국어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썼고, 국어 시험 전날에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습서 같은 거, 자습서를 진짜 더 꼼꼼하게 봤어요.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런 오답 틀렸던 것도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밑에 평가 문제집에서도 틀린 것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설에서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좀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글을 한 번씩 이렇게 쫙 읽어보시면 그냥 느낌만 알고 넘어가는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를 따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뜻을 따로 적어주세요. 조금만 헷갈리는 단어들도 이렇게 국어사전에 네이버에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해요. 뜻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안 보시고 가시면은 시험에 나올 때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좀 유의 깊게 보신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은 이게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내가 어차피 한 달 동안 나는 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계속 봤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꼼꼼하게 보시면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수학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라이트센이랑 RPM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 맨 처음에 다지실 때 이게 라이트센이랑 RPM이랑 비슷한데 저는 RPM을 더 많이 풀었거든요. 네, 저는 RPM을 더 추천합니다. 유형 문제집이에요, 얘도. 전 RPM 진짜 유용하게 잘 썼어요. 센도 이렇게. 저는 시험 대비 문제집은 일단 개념 원리 맨 처음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 원리 RPM, 그 다음에 센, 그 다음에 블랙 라벨이나 아니면은 뭐 일품 이런 거 푸시는 순으로 이렇게 딱 4가지 순으로 좀 추천드리고 일단 알려드리자면은 개념 원리 다 끝내놓으신 상태가 돼야 돼요. 얘 역시도 시험 전에 일단 끝내야 하는데 시험 전에 이거 유형 문제집이거든요. 다 푸시고 이게 은근 괜찮아요. 문제가 진짜 괜찮습니다. 이런 거 푸신 다음에 이 뒤에 실력은 풀 때도 있고 안 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센을 풀었습니다. 개념 원리 RPM은 한 2번 정도 돌렸던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만 해서 2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개념 원리 RPM이랑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 시험 전형입니다. 끝내놓으신 상태에서 시험 기간에 무조건 교과서를 저는 5번씩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특히 수학은 기본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 풀더라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 무조건 5번씩 풀어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교과에서도 뭐 쌤이 문제집을 따로 책을 따로 만들어주신다거나 아니면 학습지를 따로 뽑아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집은 아무래도 쌤이 그냥 교과서를 주는 게 아니라 쌤이 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형이 좀 변형되거나 거기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아서 그것도 무조건 3번씩 보셔야 합니다. 시험 전날에 틀렸던 거 한 번씩 더 체크하시면서 내가 옛날에 틀렸던 문제가 지금 당장 시험에 나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쌤은 제가 쌤만 3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네. 다 푸신 다음에 그리고 무조건 중요한 건데 무조건 연필로 푸세요. 이게 연필로 안 푸는 애가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볼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학 시험 때 막 볼펜으로 풀다가 나중에 숫자가 안 보여서 좀 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발.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고 백발백중도 풀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 일단 시험 한 달 전에 일단 알찬이나 아니면 백발백중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시험 한 달 전에 일단 이 문제를 2주 안에 다 끝낸 다음에 3주째부터 제가 특급 기출을 풀었거든요. 특급 기출이 백발백중이나 알찬에 비해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양도 많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찬이랑 백발백중이랑 비슷한데 저는 알찬, 백발백중 2개 다 풀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찬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집을 하나만 사야 된다 하시면 저는 특급기출 추천. 이거 특급기출 풀고 다 푼 다음에 학원에서 학습지를 한 이 정도 두께? 이거보다 더 좀 많았는데 엄청 많았어요 학습지를. 근데 아마 모든 학원에서 다 그 정도 푸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풀었는데 네 풀었습니다. 만약 학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따로 뭐 족보닷컴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고요. 이런 영양풀이 같은 데서 시험이 진짜 많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영양풀이에서. 시험에 이게 나오면 진짜 헷갈리기 때문에 첫 시험부터 이런 거 좀 주의하셔가지고 좀 다 이렇게 눈에 익히신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데서 뭐 ing나 뭐 빈칸 뚫어놓고 형태가 투부정사냐 ing나 이기냐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하셔서 형태 보셨으면 좋겠고 이 본문제를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중학교 올라오시는 분들이 본문을 외워야 되냐 안 외워야 되냐 이걸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어차피 중학교 때까지는 통합기 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통합기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통합기를 한 번도 중학교 올라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은 외웠고요. 그냥 문제 자주 보고 이런 거 계속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으시면은 눈에 어느 정도 익힐 거예요.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문법 이런 거 자주 보면 자주 익혀지기 때문에 그 문제 자주 풀면 어차피 익혀져요. 다. 그 대신에 우리 학교가 서술형이 나온다 하시면 뭐 이런 밑줄 쳐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서술형으로 아니면 문제에서 자꾸 나오는 그런 문장 구문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 구문에서 서술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전날에는 마찬가지로 한 번씩 훑어보시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습서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g, ed, 투부정사 형태 주의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한 게 있는데, 문제를 제가 통함기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통함기 굳이 안 하셔도 계속 읽으시고, 그 따로 공책에다가 안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공책에다가 이거를 적어도 3번 이상은, 한 본문당 3번 이상은 옆에 따로 쓰신 다음에 해석하고 분석하시고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도 익히고 이 형태도 익히고 하는 거거든요. 통함기 안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역사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는 저는 딱히 그렇게 시험을 준비할 때 자습서에 이렇게 큰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자습서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출판사에 맞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역사 문제집이 비상이 아닌데 비상 완자 자습서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샀다가 후회했어요. 내용이 조금 역사 같은 경우에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고, 올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습 그건데 저는 잘 안 풀었어요, 역사 문제를.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습서 풀반식 문제집을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되게 돈 많이 받은 건 은가 역사입니다. 이렇게 만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이해 잘 되고 좀 재밌거든요. 좀 재밌어요. 근데 이거 추천드리고, 특히 이게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 진짜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역사. 이렇게 좀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역사는 수업 잘 듣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막 수업 그렇게 안 들으셔도 되는, 전 다른 거 수업 막 그렇게 엄청 열심히 듣고 그러진 않았는데, 역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무조건 밑줄 치시고, 쌤이 뭐 밑줄 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역사는 그거 다 하나하나 밑줄 치시고, 쌤이 따로 필기해라 하시는 거 무조건 필기하시고. 왜냐면 역사에서 교과서에 안 나온 거 필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교과서에 안 나와도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 설명 안 들은 애들은 그 문제를 못 맞히는데, 난 이거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문제가 시험을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쌤이 여기 시험 범위 안 들어가 하시는 거 무조건 체크를 역사에서 많이 해주세요. 역사가 다른 과목보다 시험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뭐 63페이지 하나 안 나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시간 낭비가 덜하거든요. 역사 시간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는 진짜 무조건 일찍부터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뭐 여기 봐라, 뭐 여기 동그라미 쳐서 꼭 읽어라, 뭐 여기 동그라미 쳐라, 뭐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안 나온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사는 좀 수업 많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역사 같은 경우에 공부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역사랑 제가 말씀드린 이 은가 역사랑 인강을 들었어요. 근데 인강이 이제 무료 인강이거든요. 유튜브에 빠꿈시대 검색하신 다음에 뭐 1학년이시면 뭐 2학년이시면 빠꿈시대 2 막 이렇게 치시면 뭐 나올 거예요. 거기서 자기 시험 범위에 맞춰서 유튜브로 인강 들으시면 되는데, 그게 되게 이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 없다고 이런 거 무작정 외우시는 것보다, 저는 역사나 사회나 이런 게 모든 암기 과목이 아무리 암기 과목이어도 이해에 기반이 된 암기가, 무작정 암기하면은 잘 안 외워지고 나중에 뭐 시험 얼마 앞두고 한 일주일 남기고서 막 까먹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순서 어떻게 되냐면, 빠꿈시대를 먼저 검색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된 강의를 하나 들어요. 한번 들으면 이해가 대충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읽으시는 거예요. 한 번 들으신 다음에 읽으면 이해도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잘 읽혀져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해당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이 은가 역사를 만화를 하나 보세요. 은가 역사 이런 거 만화를 이렇게 다 읽으세요. 재밌어가지고 이해가 진짜 잘 돼요. 기억에 많이 남고. 읽으신 다음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의 다 머릿속에 이해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 속으로 흐름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딱히 암기해야 될 게 추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요 사료들이나 이런 것만 조금 더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이런 거 아니면 지도 이런 거. 왜냐면 역사 시험에서 지도 하나 딱 던져주고 이 시대에 관련된 뭐 인물의 업적 막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좀 사료 이런 거 보신 다음에 여기서 문제 푸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한번 보신 다음에 문제 한번 푸시고, 그러면 네, 역사는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잘 돼요, 역사.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빠꿈시대 요 은가 역사가
지금 단종이 됐나?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이걸 구매하시려면은 이게 특정 학년 것만 팔고 막 특정 어떤 학년 건 안 팔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 3학년 올라가지고 제게 해당되는 응가 역사가 단종이 돼서 저는 중고로 구했거든요. 번개장터 이런 데서 구한다고 글 올려가지고 구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네. 전 그렇게 했어요. 참고하시고 뭐 이런 응가 역사나 아니 뒤에 나온 사회나 뭐 기술과정 도덕 뭐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그마한 인형 하나 세워놓고 좀 계속 말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아니면 가족들한테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좀 잘 외워지고 내가 이해가 완벽히 돼야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도움 많이 받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사회인데요. 사회는 그냥 교과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회는 한 2주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2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 그냥 정말 많이 보시고 지도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익히시고 그냥 계속 많이 보시고 뭐 인형 앞에 두고 설명하시고 이러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사회 외우는데 시간 좀 오래 걸렸거든요. 막 하루에 막 3-4시간씩 걸리고 막 시험 전날에 5시간씩 막 사회하고 그랬었는데 사회는 네 그냥 교과서 많이 보고 많이 말하고 많이 보세요. 그거 말고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 제가 사회를 문제집도 딱히 안 풀고 그냥 외웠어요. 제가 지금 사회책이 없는데 뉴스나 뭐 사건, 의견 이런 거 좀 진짜 꼼꼼하게 계속 2주째부터는 매일매일 사회를 적어도 2-3시간씩은 했었던 것 같아요. 2주째부터는. 사회 하나 좀 질리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밑에 2개 있는데 일단 평가 문제집도 제가 풀어봤는데 평가 문제집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 오투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뒤에 오투보다 어려운 문제집, 심화 문제집으로 유명한 게 하이탑도 있는데 저는 하이탑보다 오투 저 오투는 진짜 3년 내내 오투를 안 산 적이 없어요. 3년 내내 매 학기가 될 때마다 오투 무조건 샀었거든요. 오투 제가 3년 동안 제 과학 성적을 책임져준 앤데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원래 오투로만 계속 오투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과학이 문제집을 풀었을 땐 이해가 잘 된 것 같다고 해도 학교 시험 문제가 풀면은 저희 학교 과학이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지만 자꾸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제가 찾아본 게 수박씨닷컴의 안영미쌤 인강이었어요.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거 하고 나서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에 왔다 갔다 했던 제 과학 성적이 그걸 듣고 나서 정말 계속 100점이었거든요. 정말 이해가 진짜 압도적으로 잘 됩니다. 물리 파트. 이런 물리 파트도 막 다 맞고 이랬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시험 나올 때 진짜 어려워했는데 진짜 다 맞고 이랬어요. 정말 진짜 이해 잘 됩니다. 완벽하게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대신에 인강이 좀 쌤이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인강이 많고 좀 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해가 진짜 잘 되니까 무조건 들으세요. 제가 한 학기 인강이 13만 9천 원인가 좀 했었거든요. 교재 포함 안 하고. 근데 뭐 성적이 보답을 해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들을 예정이거든요. 선생님이 인강 들으시면서 여기 밑줄도 쌤이랑 같이 쳐주시고요. 여기 문제도 같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풀기 전에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쌤이랑 같이 답 맞춰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인강 끝나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친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까지 다 들으시면은 다음에 여기도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완전 좋아요. 하신 다음에 요 문제도 쌤이랑 같이 푸는 인강이 있거든요. 푸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강의를 풀기 전에 일단 이걸 다 푸신 다음에 채점도 다 하시고 답지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강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맞은 문제도 무조건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진짜 시험에 틀릴 일이 없어요. 진짜. 틀린 것도 쌤이랑 같이 체크하고 헷갈렸던 것도 쌤이 다 체크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웬만하면 틀릴 일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물리 이런 것도 이해 진짜 너무 잘 됐고요. 너무 만족해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시험 전날에는 교과서 한번 훑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딱히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비교과 과목 있잖아요. 도덕이나 뭐 중국어, 한문 같은 경우
일단 저희 학교는 중국어를 했었는데 저희가 중국어 자격증이 이미 있어서 저는 중국어 시험 공부를 그렇게 딱히 막 시간 들여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문제를 더 풀었지 중국어는 저희 다 해놓은 상태여서 학교 시험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어가지고 저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 전날에 한 1시간 정도 교과서 한번 읽고 그리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그거 말고 일단 도덕 같은 경우에는 도덕도 정말 마찬가지 사회나 역사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교과서 많이 읽으세요. 교과서 많이 읽으시고 좀 사회랑 비슷하잖아요. 그 사회 방법대로 좀 많이 읽으신 다음에 교과서 많이 읽으시고 2주차부터 많이 읽으시고 앞에 인형 하나 세워 놓으신 다음에 계속 설명하세요. 정말 목 아플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하루에 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꼼꼼하게 하시면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사실 사람들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방법도 참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고 중학교 3년 동안 나에게 맞는 시험 방법이 뭔지 나에게 맞는 시험 준비 방법이 뭔지 아니면 스카 독서실 뭐 집이나 이런 데 장소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카페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그런 거 좀 여러 가지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보면서 어떤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나와 제일 맞는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다니시면서 좀 내 흥미라던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나중에 직업으로서 이루기 희망하는 분야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게 의미 있는 중학교 시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셔서 멋진 성적 받아내셔서 좋은 고등학교 원하시는 고등학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